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에 그래도 긍정평가가 40%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 이달 들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34.1%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57.4에서 62.2%로 4.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온 가운데 정당 지지도도 보니까요. 국민의힘이 1위입니다. 지난주보다 3% 넘게 올라서 35.5%를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은 30% 지지율 선이 무너졌습니다. 28.1%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가장 낮은 이 범위의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7.4%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같은 여론조사는 YTN에서 의뢰해 리얼미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론가님, 하락 원인 또 상승 카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 여론조사가 ARS의 비중이 높고요. 유선 비중도 20%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층의 민심이 다소 더 많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여론조사 추세로 봐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추세가 심상치 않은 하락세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60%를 넘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소위 말하는 약발이 안 먹히는 네. 정도가 됐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서울과 부산 선거에서 각각의 후보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수많은 네거티브 이슈를 계속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건 근본적으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뭔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고 네. 분노해 있고 이번 정권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는 웬만한 네거티브가 아닌 이상은 통하지 않는 셈이거든요. 이걸 반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뼈를 깎는 이 자기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LH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패가망신 수준의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 뭐 패가망신 근처에라도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나오고 있는 말이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또 소급 적용이 어려워서 일부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네. 이 재산을 몰수하는 게 불가능하다. 물론 법을 따지면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에는 지금 이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방안이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의 또 동정론이 또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걸 참 잘 써먹었던 게 과거의 새누리당이에요. 선거 때마다 무릎 꿇고 광화문에서 피켓 시위하면서 읍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뭘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라도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민심이 떠나고 있는 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다. 우리의 이 부동산 실패는 전임 정부 탓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국민의힘이나 야권이 더 나쁜 사람들 아니냐. 책임을 계속 전가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읍소하거나 잘못했다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반성을 해야 반등이 있는 네. 것인데 아직 반성까지도 안 갔기 때문에 저는 반등의 기미를 당분간 찾아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이같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 LH 사건 정면 돌파할 뜻을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장평론가님께서 반성을 전혀 안 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흡족하진 않겠지만 대통령이 네.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장평론가님하고 뜻을 좀 같이 하는 것은 여당은 국정에 무한한 또 책임이 있는 곳이 여권이죠. 그래서 청와대와 여권이 이런 시기에는 사실 보다 낮게 국민께 용서를 네. 빨리 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많은 아쉬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엄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취재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한계가 뭐냐면 아무리 검찰이 또는 경찰이 조사 수사를 잘해도 처벌 근거인 법이 없으면 최종 판결이나 또는 네. 뭐 징계위원회에 갔을 때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계속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제도 개혁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1, 2년 만에 고쳐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당도 제도 개혁에 힘써야겠지만 국민의힘도 이거 전 정부 탓이다, 우리 정부 탓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다면 네. 근본적으로 망국병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비리 척결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조금 더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전체의 책임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그 원인,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청와대 참모진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유영민 비서실장 문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비서실장이 또 너무 눈에 띄면 호가호위한다. 네. 대통령이 2명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비서실장 자리니까요.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비서실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죠. 비서실이라는 곳이 내부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외부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청와대 메시지를 내는 것에도 관여해야 되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사실 정무형 참모들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야당 관계자들을 좀 만나봐서 취재를 해봤는데, 청와대가 야당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참여정부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국정 하반기는 산으로 비유하자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네. 가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다. 청와대가 이런 때야말로 좀 민심에 대해서 더 겸허해야겠고, 저는 중요한 것은 내부에 쓴소리하는 참모들이 많아서 네. 대통령이 민심을 파악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쓴소리 또 한마디 해주셨는데, 장평론가님께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임덕 위기입니까? 네, 일부 위기가 벌써 도래한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말했다는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네. 여당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부터 대통령의 의사와 여당 내부 강경파들의 의사가 달라지고 있구나. 결과적으로 이런 게 레임덕의 징조인 겁니다. 지금 당장 지지율이 무너지는 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대통령은 그래도 임기 말에 민생을 더 챙기려고 하고, 검찰개혁은 이 정도면 됐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강경파들이 중수청 발의하겠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서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부동산은 폭등해서 집 사기도 힘든데 아직도 검찰 타령인가? 이런 여론이 조성된 게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만약 네. 부산, 서울 다 지게 된다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당 의원들은 차기 권력을 바라보면서 일부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일부는 또 제3의 친문 후보 쪽으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청와대가 뭔가 이 국정을 주도하기가 대단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가 이미 시작된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느냐 마느냐, 그 향배가 달려있는 것이지, 이미 어느 정도 레임덕은 시작되어서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